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잖아. 한국 문화는 중국을 베껴서 생긴 문화야.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노인 10만 명이 무비자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에서는 10만 중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인 한국행 무비자 이후 매년 중국 관광객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국 억만장자 노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을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중국 억만장자 노인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과연 한국에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저는 예전에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먼지가 쌓인 복도를 걸어 다니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여러 사상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일상을 참 좋아했었어요. 작은 습관이 주는 안정감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이메일을 열었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100통이 넘는 초대장이 한꺼번에 제 받은 편지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의사선생님, 예술가, 사업가 등 중국의 고위, 노인 커뮤니티 거의 모든 분들이 진짜 한국 체험에 참여해달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보통은 유럽이나 하와이, 일본을 선택했었는데 한국은 너무 가깝고 너무 작고 평범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궁궐이나 붐비는 절이 아니라 진짜 거리, 진짜 음식, 진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현대 한국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클릭해보고 안경을 닫고 또 클릭했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현대적일까? 정말 그렇게 깨끗할까? 정말 친절할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인 유펑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은퇴한 의사인데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죠. 펑, 이 계획 믿어도 될까? 하고 묻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 사기 같은 거 많이 봤잖아. 왜 굳이 한국이야? 다시 유럽이나 가자고. 그래도 그분조차도 살짝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었어요. 우리는 둘 다 진짜 체험이 우리 습관을 깨워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묘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제 방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달빛이 책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몰라. 그리고 벽에 걸린 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손가락을 따라 그어보았었습니다. 가는 길은 얇았지만 가능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와 메모로 가득한 노트,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윈난에서 하이킹할 때 쓰던 튼튼한 여행 가방을 골랐었어요. 아내인 첸 여사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죠. 한국에 가려는 거야? 너 한국 음식도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저는 활짝 웃으며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좋아. 새로운 걸 경험할 시간이 된 거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윙윙거리는 스쿠터, 반짝이는 간판들이 눈앞을 휙휙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맴돌았어요. 거리가 진짜 깨끗할까?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해줄까? 지하철은 마법처럼 조용히 움직일까? 그 질문마다 저는 손을 버스 창에 대고 있었죠. 마치 새 한 마리가 탈출하려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하자 은빛 머리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어르신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이라고 중국어와 영어로 적힌 팻말을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셀카를 찍고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걷고 있었는데 긴장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장난기 가득한 예술가도 있었죠.
모두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저는 여권을 한 젊은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기분이 들었는데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 짧은 인사말이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었습니다. 저는 탑승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까지 베이징의 조용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먼지 낀 책들, 고요한 강의실. 이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 서로 모르는 분들이지만 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항 대합실의 빈 공간을 향해 속삭였죠.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진짜 한국을 발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부드럽게 활주로를 살포시 스쳤습니다. 저는 이마를 창가에 댄 채 인천공항의 불빛이 별강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와 끝없는 이메일 교환 끝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일행이 터미널 안으로 발을 들이자 눈부신 흰빛벽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천장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높이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에는 지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깨끗한 공기의 향기를 맡았는데 필터를 통과해 온 듯 신선함이 느껴졌었죠. 뒤에서는 교수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워하고 계셨습니다. 저 천장 좀 보세요. 유펑 박사님이 저를 툭 찌르며 속삭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조명이 수암을 찾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죠. 우주선 같지 않습니까?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라고 큼직하게 적힌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화살표까지도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분이 허리를 숙이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마치 음악처럼 들렸었어요. 안내 데스크를 가리키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셨죠.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관 창구에서는 정중한 직원분이 여권을 스캔하고 다시 손끝으로 톡 건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신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영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저는 순간 놀랐지만 라고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셨고 저는 금세 마음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빠르게 나왔습니다. 가방마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저는 제 가방을 집어들고 태그를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지연 하나 없이 쏙 나왔어요. 사방을 둘러보니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여행객 몇 명마다 한 분씩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유니폼과 온화한 표정으로 어르신이나 가족, 비즈니스맨을 안내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도록 도와주고 휠체어를 탄 관광객에게 지도를 내려다보며 설명도 해주셨죠. 터미널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창가에 걸치고 바람이 볼을 스치는 느낌을 즐기고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검은색 버스들이 깨끗한 유리창을 반짝이며 줄지어 있었습니다. 버스 위 디지털 전광판에는 서울, 경주, 부산이라고 한글과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표시되고 있었죠. 저희는 세련된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운 가죽이었고 머리 받침대마다 새 언어로 뉴스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자막을 선택했어요. 화면 하단에서 자막이 살포시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자 공항을 나서는 모습이 거대한 누에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높은 호텔과 정돈된 공원, 연꽃이 떠있는 고요한 연못이 보였었죠. 도로에는 쓰레기 한 점 없이 반듯했고 낙엽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유펑 박사님의 어깨를 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너무 깨끗하네요. 그분은 크게 웃으셨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이드박 선생님께서 각자에게 지도를 비롯해 비상 연락처와 빨간색 검은색으로 인쇄된 일정을 담은 폴더를 건네주셨습니다. 차분한 중국어로 어디에서 식사하고 쉴 곳은 어디고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죠. 누군가 지하철이 안전한지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비친 불빛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먼지 자욱한 베이징 거리와 시끄러운 스쿠터가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웠고 질서가 있었고 약속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구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꿀처럼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볐었어요. 오늘은 서울의 동네 구석구석을 탐험할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약간 긴장되었었죠. 이 도시는 어떻게 넓으면서도 포근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빠르게 주가 반찬으로 아침을 먹고 저희 일행은 인천역에서 반짝이는 흰색 지하철 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플랫폼은 티끌 하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노란 안전선조차도 방금 칠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역입니다. 다음은 시청역입니다. 저는 매끄러운 손잡이를 꼭 잡고 둘러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철이 환하고 조용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천장 위를 은은하게 밝혔고 좌석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땀 냄새나 쓰레기 냄새는 전혀 없고 멀리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만 살짝 느껴졌었죠. 카드를 단말기에 톡 떼자 개찰구는 딩하며 친절하게 열렸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때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높이 솟은 사무실 건물, 단정한 아파트 단지, 벽돌벽 위에 그려진 다채로운 벽화까지 보였어요. 창고벽에는 커다란 호랑이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주황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포효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이용 교수님께 가리켰습니다. 교수님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예술이 가득하구나. 서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네.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역에 도착하자 저희는 분주한 인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커피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페마다 창문이 밝은 높이까지 닿아 있었어요. 백팩을 맨 젊은이들이 라떼를 홀짝이며 걸어다니고 노부부는 지팡이에 기대어 페이스트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도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가이드박 선생님이 저희를 명동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유명한 쇼핑거리라고 들었었죠. 머리 위로는 뷰티 패션 카페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팝송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쇼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둥근 철판 위에 팬케이크를 굽는 할머니들이 계셨죠. 김이 마치 용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호떡을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달콤한 시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맛에 저는 놀랐었어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희는 좁은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산, 손으로 그린 부채, 비단 스카프를 파는 가게들이었어요. 저는 선명한 빨간색 스카프를 걸쳐보고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한 상인 아저씨가 작은 찻잔에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건배하듯 새로운 친구들에게라고 중국어로 말했었죠. 아저씨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길을 건너 작은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나무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지요. 주황빛 오렌지가 마치 등처럼 반짝였고 아삭아삭한 채소가 산들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의사인 친구 술레이가 물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으며 정말 신선하네요. 집보다 더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것에서 느끼는 단순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갑자기 대지가 진동했었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밑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도 바닥의 유리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멀리 선로가 보였는데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이나 베이징에 북적대는 노선이 떠올랐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고요해서 공간마저 존중받는 듯 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부드러워질 무렵
저희는 열린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춤을 추며 안개처럼 공중으로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이 서로 쫓아다니며 웃고 거리의 연주가가 기타를 치며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 일행은 모여서 발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맞췄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눈을 뜨니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음 모험 준비되셨나요? 하고 웃으며 물으셨죠. 저는 에너지로 발끝이 간질거리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도시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었고 길모퉁이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음 길목에도 수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저희 일행은 지하철과 거리를 둘러본 뒤 서울 중심에 있는 유명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유리벽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며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자 제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받은 기분이었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니 광택나는 나무 향기와 생화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위를 올려다보니 3개층 전체가 매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무빙워크가 층마다 이어져 있어 제 모습이 유리난간에 비쳤는데 흥분으로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먼저 화장품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인삼글로우나 연꽃 수분 같은 이름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죠. 컬러풀한 팩 제품들이 벽면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는 꽃 그림이 그려진 선명한 분홍색 팩을 집어들었어요. 친절한 점원이 반듯한 유니폼 차림으로 와서 완벽한 중국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팩을 쓰시면 10분 만에 수분이 가득 차요. 저는 자신감이 들었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제품 존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반짝이는 스마트폰들이 작은 거울처럼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데모 테이블에는 자석으로 공중에 떠있는 무선 이어폰도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가수가 제 옆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소리가 또렷했죠. 기술 전문가인 친구 야오밍이 턱을 긁적이며 이거 정말 놀라워요. 라고 속삭였고 저희 둘 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대기층 푸드코트로 올라갔습니다. 유리 천장은 햇빛을 가득 쏟아주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초밥집, 국수집, 프랑스식 베이커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떡볶이 전문점 앞에 섰습니다. 주방장이 빨간 소스에 떡을 넣고 바삐 볶고 있었어요. 팬 위에 김이 용의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무꼬치에 꽂은 떡을 건네받아 한 입 빼어 물었더니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확 퍼졌습니다. 저는 2번 놀랐습니다. 저희는 긴 나무 테이블과 개수대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음식을 맛보았는데요. 끈적한 간장 소스를 입힌 바삭한 치킨, 바삭한 야채, 튀김, 참기름으로 버무린 차가운 냉면 등 다양했습니다. 은퇴하신 설레이 박사님은 한 입 한 입 조심스레 맛보시더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는 함께 크게 웃으며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며 빛이 황금빛으로 변할 무렵 저희는 백화점을 나와 길 건너 음식거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노을빛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숯불 그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좌판들이 다채로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붕어빵을 파는 가게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가득한 붕어빵을 손에 쥐었더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주인이 붕어 모양 틀에 반죽을 부어 지글지글 소리가 났었죠. 한 입물자 팥소가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가게에는 갈색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호떡을 뜨거운 철판 위에 눌러붙이며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셨죠. 재빠른 손목 동작으로 뒤집자 바삭한 황금빛이 되었어요. 저는 호떡을 베어 물며 설탕이 달콤하게 터져나와 웃음이 나왔습니다. 골목을 더 걷자 닭고기와 야채꼬치를 굽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불꽃이 꼬치에 불그스름한 선을 남기며 향긋한 연기 냄새를 풍겼어요. 저는 꼬치를 가리키자 주인은 마늘간장 양념을 솔로 살짝 발라주셨습니다. 조심스레 들고 한 입 빼어 물었더니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 맛이 어우러졌습니다. 예술가 친구 왕초는 꼬치를 바라보며 이건 음식이자 예술이네요. 라고 말했고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등불과 자판의 불빛이 어우러져 밤하늘 아래 따뜻한 기운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북경에서 온 어르신 일행을 바라보며 그분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리던 등불을 올려다보며 이 순간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음식과 쇼핑은 제 배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간직할 추억으로 마음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가슴이 설레며 눈을 떴었어요. 오늘은 일행 중 일부가 현대식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쩌지? 하고 생각했었죠. 그래도 저는 은퇴하신 친구 설레이 박사님 곁을 걸으며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흰색 성체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초록 잎이 무성한 화분, 가지런히 놓인 넓은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이 환하고 차분해 보였었어요. 친절한 접수 직원이 중국어로 서울중앙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각자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문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작성했었죠. 직원분은 웃으며 하나하나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처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 모습에 여기서도 서로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반짝이는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셨습니다. 벽은 맑은 하늘빛처럼 부드러운 파랑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벽면에는 웃음 짓는 가족 사진들이 나무 액자 안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검진실 안에는 기계들이 마치 조용한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MRI 기계는 흰 도넛처럼 보였고 작은 초음파 기계는 부드러운 웅웅거림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쿠션이 깔린 테이블에 앉아 뒤가 트인 가운을 입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누웠을 때 기술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각 단계를 중국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니터에 제 심장이 뛰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칠 때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설레이 박사님 차례였습니다. 박사님은 결과를 보시며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현대적이네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고 복잡한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검진을 마친 후 의사 선생님께서 중국어로 번역된 상세 보고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읽어보고 정상과 건강이라는 굵은 글씨를 보며 어깨를 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뒤 가이드박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대의 신비가 있는 경주로 갑니다. 저희는 편안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가 멀어질수록 초록 들판과 논이 펼쳐졌고 부드러운 언덕 사이로 난 길 위에서 농부들이 넓은 하늘 아래 작물을 돌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길 사이로 돌로 쌓은 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이드가 용과 꽃무늬로 새겨진 오래된 절문 옆에 서서 중국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라왕들이 1000년 넘게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돌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거친 질감을 느꼈습니다. 가이드는 절 안에서 스님들이 고대 예불을 읊조리던 소리를 상상해 보라고 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깜빡이는 촛불, 울려 퍼지는 진홍과 같은 목소리, 향로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기를 떠올렸었습니다. 저희는 키 큰 소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솔잎이 발 아래에서 부드러운 빗소리처럼 속삭이고 있었죠.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땅 위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번잡한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해 이끼 낀 담을 따라 구부러진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꼭대기에 다다르자 두 개의 황금빛 불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든 방문객을 향해 미소 짓는 듯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여 경건히 절을 올렸습니다.
작고도 거대한 무엇인가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자 저는 늦은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돌탑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천년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이 나라의 깊은 경탄을 느꼈죠. 저는 설레이 박사님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이 현대적 보살핌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조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 로비가 시원한 서울 공기 속에서 따뜻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들어서자 나머지 일행이 낮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모두가 차를 한 잔씩 들고 부드러운 페이스트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행복한 얼굴들이었죠. 가슴 한켠에 부드러운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푹신한 소파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얀 벽과 은은한 조명이 방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은 유펑 교수님을 바라보았었어요. 교수님은 스카프를 고개 숙여 더 단단히 감싸고 계셨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었죠. 지금은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설레이 박사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병원이 걱정되었는데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진료가 너무 현대적이고 친절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박사님은 차잔을 들어 올리셨고 저희 모두 그 잔을 올려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술가 왕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과 야시장에서 본 색감들을 설명했어요. 모든 디자인이 그림 같았고 음식은 진짜 걸작이었어요. 하며 파우더 슈가가 뿌려진 페이스트리를 집어들고 웃으셨죠. 저는 그날 밤 등불 아래에서 그가 스케치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 리용 박사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빨리 판단했었어요. 지도 위에 찍힌 또 하나의 목적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이드 박 선생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다가 일어나 짧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멋진 손님이었습니다. 하고 또렷한 중국어로 인사하셨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환한 박수로 답했었고 선생님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었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온통 낙서와 그림이 가득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베이징을 떠나 한국에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편안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순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국을 찾으러 왔지만 공항 보안대에서 받았던 작은 도움, 네온사인 반짝임, 떡볶이 맛, 고대 석탑의 고요함 같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친절과 배려, 균형을 찾은 것이죠. 제가 자리에 앉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유펑 교수님이 차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친구들에게. 저희는 조용히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로비 한쪽에 짐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에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빛나는 소파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잣말로 저 감사했습니다. 라고 속삭였고 이어서 저 행복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밖에는 이른 아침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며 반딧불처럼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창에 기대고 도시가 흐릿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다란 빌딩들과 고대 사찰, 환한 시장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는 여행의 모든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빛이 맴돌았어요.
저는 고향 먼지 낀 베이징 거리를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이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포옹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죠.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자동문을 향해 한 명씩 걸어가는 친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분들이 허리를 숙여 다시 만나요라고 인사해 주셨었죠. 잠시 홀로 서서 마블 바닥에 울리는 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짜 한국을 제 가슴에 간직하고 늘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다음 놀라움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